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서 하나 볼게요. 보고서.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 주택시장을 전망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자료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자료를 좀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주택산업연구원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한번 하반기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019년도 6월 말에 지금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6월이 지나고 지금 7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019년도 하반기 시장은 일단 타이틀로 살펴보게 되면 주택시장 전국 매매 0.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자, 거래는 약 40만 건, 분양은 약 10만 7천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 급감에 따른 시장 침체, 그리고 가격 규제에 따른 분양시장의 왜곡이 지속되고 있고, 자, 대대광입니다. 그래서 대대광 새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 대전, 대구, 광주, 자, 5대 광역시에서 잘 나가는 그 대구, 대전, 광주, 그리고 이제 세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락 전환에 따른 리스크 준비가 필요한 적이다. 그래서 이제 대전, 대구, 광주,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에 따른 그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단 시장의 매도 시점이라든가 분위기를 좀 잘 살펴야 되는 게 바로 대전, 대구, 광주, 세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방 주택시장 침체 정상화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냐, 서울이냐, 또는 전국이냐, 지방이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침체가 되더라도 강도가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지방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나 안 좋을 것 같은 지방주택시장, 자, 컨티전시 플랜이 시급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의 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9년도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전망치를 보게 되면 2018년도 하반기 대비, 자, 2019년도 하반기가 하락폭이 좀 깊어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심각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주택산업연구원 그 하성규 원장님께서 2019년도 상반기를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9.13 대책 영향이 지속되고 보유세 강화 논란, 자,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지역 갈등 확산이 자, 주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깊었던 시기가 2019년도 상반기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가격 하락 인식이 우세하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 주택시장만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수도권도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일단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신규 주택시장만 그래도 좀 강보합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일단 주택산업연구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자, 주택가격 하락 인식이 우세한 가운데 일단 매매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하락 전망을, 그러니까 하락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하락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월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하락과 또는 지역별에 따라서 보합세가 유지되는 2019년도 하반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인식과 가격 전망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역별 그 주택 가격 순환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광역시, 이제 도지역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매매, 전세, 월세 시장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의 그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월세 시장도 수도권이냐, 전국적인 평균이냐, 서울이냐, 지방이냐, 5대 광역시냐, 도지역에 따라서 순환주기가 다르다라는 점, 제가 예전에도 한 3주 전인가요? 2주 전에 한번 요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수도권의 매매 가격 변동값은 2019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약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수도권의 매매 가격입니다. 2018년도 12월에는 하락세로, 2019년도 2월에는 자,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하락 기조를 나타냈고요. 지방의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3분기 순환 변동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전환되는 가격 하락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어 지방의 주택 매매 가격은 우하향 하락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국의 순환 변동가,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상 2018년도 2분기에 들어서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우하향 하락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게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 가격은 2016년도 이후 순환 변동값이 낮은 진폭으로 행보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도 1월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 월세 가격은 추세적 하락이 이어질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주택가격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일단 현 정부, 자,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하고 있죠. 수요 관리 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고요. 하반기 입주 물량이 누적되고 거래 감소에 따른 주택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시장은 위축된다. 자, 정부의 그 대책으로 인한 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매매 시장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고요. 자, 수도권 중심의 규제가 지속되면서 매매 거래 급감이 되고 그로 인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고용, 교육 등 서울 시장의 입지적 영향과 높은 대기 수요를 감안하면 하락폭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락폭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완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호조세를 보이는 일부 지방광역시를 제외하면, 자, 대전, 대구, 광주겠죠. 제외하면 입주 물량 누적과 미분양이 증가되고 있고 지역 기반 산업 침체 등, 자, 하방 압력의 확대로 추세적 하락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 매매 가격 하락세와 입주 물량 누적으로 그 영향으로, 자, 영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일단 수도권에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요, 일단 구축보다는 신축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보다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구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향후 입주 물량이 단기적으로 집중된 경기 일부와, 자, 지방광역시에서는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자, 늘어나는 경기도 일부와 일부 지방광역시에서는 일단 전세가격 하락 요인이 깊을 수 있다. 이거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월세 시장 17년 이후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하반기를 비교하면 19년도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상반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게 수도권보다는 지방이고요. 매매 등 전세 등 월세 등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반기보다는 일단 강보합세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도 입주 물량이 늘어나거나, 자, 그러한 지역들은 전세나 매매나 이런 게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조금 입주 물량이 조금 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강보합세 떨어지는 폭이 좀 낮다.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를 수 있는 지역도 생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석도 필요하고 내가 내 집 마련 투자를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가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2019년도 하반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거래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단 그 매매 거래 감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사업 규모, 자, 감소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공급자가 시장이 좋으면 공급을 많이 할까요? 줄일까요? 공급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감소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택 시장 하반기 종합 전망 해보면 일단은 인허가 실적, 25만 호가, 자, 25만 호 수준이 될 텐데, 일단은 상반기 추정 물량 대비 약 3.3% 증가한 25만 호 수준으로 될 것 같고, 착공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보다는 일단 1.9%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분양 물량입니다. 4월까지의 분양 물량, 공급 추이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BSI 지수를 고려한 2019년도 하반기 입주 물량을 추정해 보면 약 10만 7천 호가 분양되면서 올 한 해에 22만 5천 호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준공 물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공 물량 전망치는 23만 9천 호. 자, 올 한 해에 약 52만 1천 호가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구나. 2019년도에도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택 금융 전망.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5% 미만, 자, 감소할 것 같다. 그리고 대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국내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강화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금리가 이제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 시각이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에서는 그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현재 수준보다는 감소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좀 우세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DSR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죠. 그래서 이제 시행 등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위축이 되면서 주택 담보 대출 규모가 상승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 대출 그 총량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2019년도 하반기 담보 대출 금리 수준은 그 2018년 3월 기준 3.45%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그 비중이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리의 파급 경로에 따라서 기준금리와 연동되므로 향후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기준금리가 동결 혹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의 낮아진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 하향세가 본격화되면서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미 연방준비제도 에서는 일단 금리 동결과 양적 긴축 조기 종용을 시사하고 있다. 자, 이게 진짜 별표인 것 같아요. 자, 긴축, 양적 긴축, 뭔가 줄인다라는 거죠. 그거를 일찍 끝낼 수도 있다. 그런 걸 시사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세계 자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텐데, 일단은 미국의 실물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하반기에는 정책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국내 통화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25bp 이제 인상한 이후 현 수준 1.75%를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단 지난 5월에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금융기관별 하반기 금리 전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메리츠종금이고요, 유진투자증권, LG경제연구원,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분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또는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이 크다, 또는 연내 동결, 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수준은 유지한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경기 둔화 기류 속에서 그 내수 여건도 좋지 않아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통화긴축 기조 재검토 필요성이 증대가 됐고요.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면서 인하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주요 기관에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시장 하반기 전망,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또는 이제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주택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5월까지 주택 매매 가격은 0.8포인트 하락했으며, 작년 12월에 하락 전환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 동기간 대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하락 전환, 기타 지방 하락폭은 확대가 됐다. 대전, 대구, 광주, 전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하락 전환하거나 하락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주택가격 17년도 12월 하락 전환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최근 공급이 다소 부진했던 대전, 대구, 광주, 전남을 제외한, 자, 전남이 있습니다. 전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제 전환이 됐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나왔습니다. 서울.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서울. 서울은 특별시죠.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서울 주택가격 1월부터 5월 동안 0.9% 하락했고요. 9.13 대책 이후 그 전수요층에서 관망세가 깊어지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시장이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에 의한 대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또 급락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그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 하락 전환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급하게 하락했고, 또 역전세도 일부 지역에서 나왔던 게 그 강남 4구인데요. 일단 2019년도 4월, 5월에
들어서 하락폭이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자, 축소가 됐다는 건 일단 뭔가 반등의 시그널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일단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요. 자, 분양 시즌이 좀 시작이 되고 또 거래량은 그렇게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중한 관점으로 강남 4구의 주택시장 가격주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전반적으로 서울의 주택 가격은 9.13 대책 이후로 크게 위축되고 또 주택 공급 대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기 수요라는 건 뭐예요? 안 사겠다는 수요예요. 그래서 대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좀 급락을 했었지만 최근 2019년도 자 4월, 5월에 약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급매가 나간 거예요. 급매가.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크게 축소가 됐고요. 일단은 제가 주택산업연구원 말고 국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는데 일단 4월달, 5월달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뭔가 좀 강남 4구가 그 전달보다 전전달보다는 좀 상황이 약간 미미하게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시장들이 4월달, 5월달 지나고 나니까 일단 급매는 나갔고 일단은 약간은 축소폭이 좀 하락이 됐다.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심리지수 꼭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파트 시장보다는 일단 단독주택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2019년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5월 단독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1.1%, 수도권은 1.3%, 서울은 1.4%, 지방은 1%. 자, 지방도 단독주택은 좀 상승을 했더라. 참 우회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저평가 조정, 아파트 상승분에 대한 갭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 주거지, 고가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 소득 증가에 따른 멀티 헤비테이션 수요 증가, 은퇴 세대의 귀농 귀촌에 따른 수요 증가, 자, 도시재생 뉴딜 추진에 따른 저층 노후 주거지 개발 기대, 자, 뉴딜 사업, 도시재생이죠.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단독주택에 뭔가 상승률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빌라업자들, 많잖아요. 신축업자들 단독주택 굉장히 많이 찾으러 다니는데 그로 인한 상승세가 높았던 게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의 이제 단독주택이었던 것 같고 지방의 단독주택도 뭐 아파트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가격 상승에 대한 복합적인 작용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택의 공공성과 서민주거 안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했을 때에는 대표적인 서민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상가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자, 가격 상승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뭔가 규제적인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단독주택에 투자하는 거 저 권유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올라갔는데 여러분들께서 뒤늦게 참여하시면 제가 봐도 단독주택 요즘에 사신다는 분 좀 있는데 일단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단독주택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과, 그러니까 입주량과 전세 가격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입주량은 전년 대비 감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 누적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역전세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에는 좀 역전세, 역월세 현상이 좀 나타나는 지역들이 좀 발생이 좀 기존보다는 좀 확률적으로 좀 커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바로 주택산업연구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대전, 대구 뭐 각종 우리 충남, 경북, 전남 등 2019년도 그리고 평균 10년치 하반기 입주 물량 수준을 비교하게 되면 일단은 입주 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지역도 있고 중공업 미분양도 늘어나는 지역, 자, 그러한 지역들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역전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가격은 빠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지역에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방송을 보시고 또 저보다 뛰어난 유튜브 전문가들의 방송을 잘 보신 다음에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주택거래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주택매매 거래는 감소를 했고요. 분양권 거래도 감소했습니다. 많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매매 거래는 그 전년 동기 대비 33%, 그 다음에 분양권 거래는 39%, 약 40%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유권 이전에 따른 기타 거래가 15.76%, 대표적인 게 증여죠. 예, 증여도 많이 감소를 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택의 거래 추이, 주택 공급, 예, 착공과 분양 물량이 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금융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경기가 빠르게 그 하향 흐름을 나타내면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기 하향세가 본격화되면서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일단 금리 동결, 양쪽 긴축 조기 종용을 시사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시장 한번 전망을 종합적으로 또는 이제 시사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에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영향이 극대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거래도 감소되고 가격도 하락했고, 자, 그런 급격했던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9.13 대책 영향이 지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제약으로 인한 주거 이동성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주택시장 침체 속에 하방 압력 요인으로 인한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하향 기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8년도 9월 서울의 용산 여의도 개발론 급부상했었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서울 주택가격 급등을 제어할 수 있는 8.27 대책, 9.13 대책을 발표하. 그리고 이제 9.13 대책 영향으로 2018년도 12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 공급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대전,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의 매매 가격만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입주 물량 누적으로 많은 지역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국지화 양극화 시장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5월 들어 서울입니다. 자, 서울이에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고, 자, 지난해 수준의 외생 변수가 없다면 가을 시장을 지나면서 보합 또는 강보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방 5대 광역시 시장의 흐름은 다 다르다. 그리고 특히나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수도권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발표했지만 결국에는 경기도입니다. 자, 경기도 집값만 좀 때려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역 간 뭔가 불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미래적 공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뭔가 그래도 서울이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저가 매물이 좀 빠지면서 일부 단지가 신고가로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지켜보세요. 그게 여러분들께서 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랐다고 그러니까 뛰는 말에 바로 올랐다면 여러분들 떨어질 수도 있고 낙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시장의 변화는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국지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 자, 주택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 자, 9가지, 10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상반기 가격 흐름, 입주 물량, 거래시장 상황, 자,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상기 신도시, 거시경제, 대출규제와 주거이동, 그 다음에 신규 공급 미분양, 금리, 공공택지 확대의 10가지로서 자, 각 요인별 영향을 예측 종합하여 하반기 주택시장을 전망한 게 주택산업연구원인데요. 일단 매매 가격 전국적으로 하락 추세, 자,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 입주 물량 누적 지역, 가격 하락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이 누적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 역월세도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 10년 평균 우리가 살펴보면 2019년도 입주 및 입주 예정 물량은 39만 호, 그래서 이제 39만 호고요. 금융위기 이후 10년 평균, 자, 2008년부터 17년 입주 물량이 약 27만 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만 원 대비 1.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거래 감소 인한 시장이 침체가 된다. 자, 하반기에는 거래 감소가 이제 될 것 같고요. 매매 시장이든 분양권이든 자, 기타 거래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그 감소하는 거래량에 의해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건 전국적입니다. 자, 도시 정비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생,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와 수익성 문제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주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규모 정비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로서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가격 상승에는 자, 일정 부분 기여했다. 어떤 게요? 도시재생 사업이. 자,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기에 자, 발표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 확산됐고요. 가격 하락을 하고 있는 지역과 또 이 반사이익을 받는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시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건설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다. 그 다음에 대출 규제로 인한 주거이동 악화. 자,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면서 투자 수요가 위축됐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주거이동성이 악화되면서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공급 미분양 2015년도 18년도 사이에 15년과 자, 18년도 사이에 크게 증가했던 신규 공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입주 예정 물량이 입주해야 되는 예정 물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또는 미입주 위험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금리 인하 가능성, 경제 불확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시면 주요 자, 금융기관에서도 일단 하반기 4분기쯤에는 분명히 금리가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 확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의 기여 예상. 자, 주택 가격에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줬고요. 자, 시장 상승 요인보다는 하방 요인이 많아 주택 가격 하락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일단 공공택지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자, 서울 도심이라든가 서울 인근에 자, 더 이상 택지가 없는 지역에는 이게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곽에 땅이 많은 지역들 당연히 그런 지역에 공급 택지가 분양이 되겠죠. 확대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쪽 지역 주변에 뭔가 주택 가격에 하향 정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단계 밟아서 좀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일자리가 있고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자, 소득이 좀 발생될 수 있는 곳. 자, 그러한 지역이 정주 환경도 좋아지고 아이들 교육 수준도 교육비 지출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교육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 여건이 좋아지는 지역,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주택 하반기 시장 변수를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자, 하반기는 수도권의 거래급감, 그러니까 수도권입니다. 거래급감이 시장 전반을 유착시키면서 전국적인 가격 하락을 보고 있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전반적으로 수도권도 좀 하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 역시나 좀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수도권보다 좀 더 하락폭이 깊은 게 지방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하반기. 자,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우리가 하반기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를 살펴보게 되면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 내가 실수요 목적인데도 일단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죠. 자, 금리 상승하면 좀 어렵겠지만 일단 하반기에는 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많더라. 그리고 공급량은 좀 앞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누적되어 있는 물량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공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전세, 역월세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앞에서 같이 보셨죠?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의 총량은 늘어나는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일단 금액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자, 입주량 여러분들께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입주되는 물량, 내년 상반기에 입주되는 물량이 많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가격적인 변수는 거의 100%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매매 가격에 조정폭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전세 가격도 좀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역전세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 점 알아두시고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얼마가 필요하다. 자, 그랬을 때 갑자기 뚝딱 나타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경매로도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외에도 전세 가격 및 전세, 재건축 관련 규제, 보유세, 후분양 확대 도입 등 시장 영향 변수로 파악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 인기가 있고 분양이 잘 될 것 같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으로 또 돌릴 수가 있다. 자, 후분양으로 가면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걸 손익을 잘 따져야 될 텐데 무조건 후분양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도 그게 편차가 있을 거고요. 자, 5대 변수 영향 중에서도 일단 입주량과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입주 예정 물량이 집중된 지역의 입주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입주 예정지의 입주 지원에 차별점이 없도록 주택금융 규제에 대한 재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내의 불확실성, 자, 금리 인상 위험성이 상쇄되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회복 요인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화긴축 기조 재검토 필요성이 증대가 됐고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좀 상승하는 것보다는 좀 동결되는 게 좀 괜찮겠죠. 자, 그렇지만 이 금리가 동결되고 하락한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좀 이제 우리가 고용률이라든가 이제 소득률, 그러니까 소득에 관한 부분에서도 뭔가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다.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 주택시장에도 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이 긍정적이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금리나 자, 이 부분이 과연 어떠한 변수로 다가올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의 주택정책, 자, 기조 주택에 대한 공공성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추진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는 분명히 불가피하게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는 게 현재의 지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감소에 따른 시장 침체, 대출 제약으로 인한 주거 이동성 악화, 지방 주택 시장 침체 지속, 공동주택 가격 하락, 단독주택 가격 상승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9년도 상반기 시장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한번 동시에 2019년도 하반기 자, 주택 전국적으로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전반적으로 하락이다.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또는 5대 광역시 그리고 또 이제 서울 시장의 흐름은 달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세분화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2019년도 주택 하반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5대 광역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락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게 5대 광역시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강보합세로 돌아서는 게 서울시장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단은 누적 물량,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좀 과다한 지역은 역전세, 역월세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랬을 때 경기도도 좀 세분화돼서 오를 수 있는 지역과 조금 더 하락폭이 깊어지는 지역을 차별화돼서 찾아보자. 그리고 3기 신도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자, 서울의 집값은 못 잡았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발표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집값을 때려잡았는데 일단 그로 인한 뭔가 불만이 있는 지역 또 반사적으로 효과를 보는 지역 분명히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 자, 서울의 집값을 때려잡기로 했지만, 일단은 때려잡기 위해서 지정은 했지만, 일단은 서울의 집값에 못 잡고 서울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 없다, 서울에 대한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 거예요. 그러한 시장과 또 이제는 경기도, 이제 수도권, 지방, 전체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다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신 다음에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지역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고 지역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중요한 거
지역은 좋아요. 개발 계획도 있고 발전 계획도 있고. 하지만 물건 선택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시간 보내고 돈만 쓰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돈을 쓴다라는 건 자산상 손실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말도 좀 꼬인 것 같고, 또 오늘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잡한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시간 지금 밤늦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유튜브는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시간을 밀어놨고요.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이러한 그 객관적인 자료, 보고 자료를 일단 발췌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는 그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 걸어 놓으면 한번 64페이지, 66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이러한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다운 식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